들어와서 처음으로 유턴해봅니다. 우엔들로. 긴장도해. 하늘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먹구름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빨리 나왔습니다. 오,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국 하자이에서 목걸이TV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5일차 아침이 밝았고요. 푹 쉬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자이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와, 이 길이 엄청 길어요. 과일 행렬이 엄청나게 길게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한 통에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하자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기차역도 있고, 굉장히 관심을 못 받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을 하고 도청 수리까지 되는 그런 좀 기념비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하자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여기가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선박들이 운행을 할 때 보시면 태국이 되게 재밌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북자 이렇게 손잡이 꼬리 아니면 사자 엉덩이 꼬리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여기에서 이 꼬리 부분이 굉장히 좁고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장 폭이 좁은 곳은 대략 그 10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선박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1000몇백 킬로를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선박들에게 여기를 뚫어서 운하를 만든 다음에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받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되게 효율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부 세 개 주가 이제 반군들, 정부의 영향력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반군들의 영향력이 좀 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뚝 잘라버리면 그 밑에 쪽을 영토를 아예 반군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수 있고, 비춰지기에도 아예 그냥 저 땅을 포기하는 건가?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통치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사 푸는데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좀 잘 돼서 반군들하고 잘 화해하고 호응하고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비가 와요. 어저께부터 추적 해갖고, 하지만 그 말레이시아 때보다는 그래도 시원해서 그나마 살만나는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 좌우측 차선 중앙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공사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콕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1000km 남짓 되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갈 때마다 이 공사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 1000km짜리 도로가 또 개통이 되면 굉장히 또 매력적이면서 재미없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운전을 오래 하고 길게 해서 많이들 지쳐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41번 도로를 저희가 지금 가로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41번 도로 중간에 있는 커피 살롱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일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되게 힘드네요. 41번 국도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들도 스티커랑 뭐 자석, 옷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들도 판매하는 거고요. 이들에게는 이 41번 국도가 굉장히 길게 벌어져 있는 태국을 이어주는, 남단과 북단을 이어주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핸들 운전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서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붙어라. 차선의 오른쪽으로 무조건 붙으면 왼쪽이 그나마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앞차랑 충분히 거리를 놔두시고 그냥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오른쪽으로 기대서 안전운전을 하자. 그러면 우핸들 운전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태국의 41번 고속도로 남단과 북단을 이어주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꿀과 같은 그런 도로를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레타 차량을 타고 있고요. 아이오닉5는 확실히 도로 진입하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게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차량으로 아이오닉5를 계속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핸들 적응한다고 그동안 크레타 차량을 제가 어떻게 뭐 평가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느껴볼 기회가 없었는데 좀 타다 보니까 딱 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해외 전략 차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이 막 명확하고 뚜렷하고 막 스포티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스포티하거나 고급성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전략 차종에 해당되는 타겟층들이 바라는 니즈, 가성비, 실용도, 공간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에 개발하는데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UI라든가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 보면은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차량이 굉장히 무난한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나보다는 크고 투싼보다는 작은데 전고는 투싼보다도 높아요. 근데 이게 현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로우앤와이드 비율하고도 좀 살짝은 어긋나고 스포티성이 없기 때문에 낮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비스토라는 차량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 무슬림 쪽 사람들이 터번을 머리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 그 터번을 쓰게 되면 앉은키가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탈 때마다 걸리니까 그게 좀 짜증 아닌 짜증처럼 받아들여지다가 비스토가 전고가 굉장히 높아갖고 타는데 괜찮네 해서 비스토가 이제 입소문 타고 무슬림 타고 그렇게 해서 많이 판매가 된 적이 있죠. 그러한 발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하단부 범퍼는 살짝 페리세이드를 닮았고 정면 그 그릴부터는 이제 투싼을 좀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긴 거, 그 실내 이런 내장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전부 다 해서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 패밀리룩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 차량이 한국에서 이렇게 먹힐 만한 차량은 아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인도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들의 니즈가 반영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필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의 뭐 그런 성향이나 니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승차감 굉장히 무난하고 공간성 굉장히 괜찮고요. 실용적인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덤프트럭들이 옆에서 막 달리게 되면 왼쪽을 여유를 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오른쪽으로 계속 붙게 돼요. 이럴 때마다 계속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면 우핸들의 우측 통행이래요. 그러니까 핸들은 반대고 차선은 그대로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들어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운전할 때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시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쾌적한 말레이시아 때 그 더위 그거보다 훨씬 쾌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그 특색이 다 있어요. 능료를 통해서 가니까 그걸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공항에서 타고 날아서 떨어지면 그런갑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를 느끼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긴 여정을 마치고 그나마 좀 눈이라도 호강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높은 지대에서 한눈에 그 춘폰 도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 좀 이따 굉장히 멋진 전경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km가 넘어갔고 이 우엔들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신경 쓰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착을 하면 저희가 싱가포르에서부터 1500km 이상을 돌파하게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푸념을 하나 하자면 여러 대의 차량들이 아이오닉5가 섞여있고 크레타랑 뭐 스타리아랑 스타게이저까지 같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일정에 맞춰서 거점을 정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 좌측 50km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휴양지죠. 푸켓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켓의 뭐랄까 내음 아니죠, 그냥 이미지만 살짝 느끼면서 여기 지나쳐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 도로 위에 보시면 일본 제조사 도요타, 혼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일본 차량들이 여기를 다 이렇게 장악을 했을까? 물론 걔네들이 차량을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알고 보면 마케팅까지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여기가 황폐해졌을 무렵에 일본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니네 도로 깔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상위 기반 시설을 일본에서 닦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너희한테 진출할 수 있게끔 너네가 그렇게 열어주면 우리가 니네 도로 다 깔아주고 뭐 여러가지 다 해주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다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초반에 아예 그냥 여기를 공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혼다랑 뭐 도요타 일본의 차량들이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제조 브랜드가 있어요. 프로톤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완벽한 제조사라고는 할 수 없고요. 굉장히 부품들을 각 브랜드들에게서 사와서 조립만 하는, 그리고 차량 디자인만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차량 제조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살짝 다른 상황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일본에 아직도 장악을 하고 있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동남아 이쪽의 시장을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코웨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대 기업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이제 이곳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전에는 그 일본이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기술력에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건 요즘 이 동남아 안에서도 서열이 좀 많이 뒤바뀌었어요. 뭐냐면 동남아의 용이 됐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이런 애들이 베트남을 굉장히 부럽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가 워낙에 뭐 규제도 강하고 이 중국에 지었던 공장이나 회사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거쳐가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고 충분히 시장 가치가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제가 아까부터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유턴을 해야 돼요. 이제 저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턴 해봅니다. 우엔틀로. 긴장도 해. 오. 자, 여기인데. 자. 오.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난리 났죠?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태국 휴게소에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충전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EV 스테이션 보이시죠? 이게 태국의 전기차 충전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브랜드들은 다 각자 다른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보다 이 태국의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인터넷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 기반으로 하는 전기 충전소가 자꾸 오류가 난다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나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은행의 계좌를 튼 사람들만 그 어플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는 전기 차량을 뭐 렌트한다고 해도 태국에서는 더 이상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충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속도를 한번 볼까요? 둘 다 최고 속도 120kW까지 지원을 해주는 충전기네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들어와서 경험했던 충전기는 180kW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태국이 좀 더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통신도 불안정해서 자주 오류도 나고, 이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 좀 기분이 좋은 거는 아침에 아까 고속도로에서 맛있는 커피를 먹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많이 장거리를 가는 날이라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휴게소에 세계인의 백반집 맥도날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간만에 또 이렇게 백반에다가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구도로로 왔더니 이제 도로의 상태가 확연히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포트홀도 많고 도로 노면도 계속 울퉁불퉁하고 계속해서 진동이 올라오는 그런 노면이라, 이런 노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계속 피로가 쌓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km 정도를 공사로 인한 정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너무 길도 안 좋고 피곤합니다. 너무 졸리네. 이제 빠져나가는 건가? 빠져나왔습니다. 죽다 살았어. 오토바이도 너무 많아.
불안해 죽겠어요.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은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시간이 되면 그 앞에 차가 통행을 못해요. 아이들이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의 개념이 저희랑은 진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유턴 구간도 있고요. 우회전자리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앞에서 보이듯이 신호가 있어서 중간중간 계속 멈춰야 되고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와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그냥 겁나게 달리기만 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드네요. 근데 이제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저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출발할 때 리셋을 하고 지금까지 총 주행 거리입니다. 1446.2km고요. 춘풍까지 지금 대략 한 10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전체 여정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000여 킬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딱 1,500km 정도 돼서 이제 이 여정에 딱 정확히 중간 정도 통과하는 중입니다. 하늘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먹구름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이제 1,508km를 넘었습니다. 정확히 중반을 넘었고 크레타가 그래도 연비가 좀 괜찮네요. 제가 캐리어랑 짐 가방들 4개 싣고 장비 싣고 어른 3명에 하루 종일 주행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는 총 13.7를 미터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동을 켜고 나서는 14.9. 괜찮네요. 여기 기름값도 비싸지가 않고 고급유가 대략 지금 기준으로 1,600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연비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또 아이오닉 5들 중에 충전량이 조금 아슬아슬한 것들 잠깐이라도 좀 꽂아놓고 여유롭게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춘풍을 이제 한 60에서 70km 정도 남겨놓은 구간에서 이제 잠깐 쉬러 들어왔습니다. 쉬러 들어왔고 지금 기름도 넣고 정비를 해서 이제 남은 거리를 60에서 70km 정도를 이제 마저 가야 되는데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국지적으로 계속 왔다 안 왔다 올 때는 또 확 미친 듯이 쏟아졌다가 또 언제는 또 안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다 차도 많고 공사 구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지체가 돼서 6시가 이제 됐네요. 그리고 1517 제가 오늘 1500km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남은 거리 가다 보면 한 1600km 가까이 주행을 할 것 같고 제가 오늘 주행한 거리는 한 500여 km. 우리나라 도로 사정하고 많이 다르고 우엔들에다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조도도 없고 노출도 너무 없어서 지금 화질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보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액션캠 끄고 빠르게 호텔 들어가서 일정 마무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여정에서 가장 최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난감한 상황인데 무전기의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경찰분이 콤보이를 해주고 있는데 오토바이들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